GS 고스트 블랙 배지 차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 차량이고 오후 진료인 날이거든요. 피부과 진료는 오후기 때문에 점심에 오랜만에 감독님이랑 그리고 규PD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지인분이랑 넷이서 분당에서 스시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시를 먹고 다시 청담으로 와서 진료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차량 고스트 2022년 블랙 배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기통 엔진이 장착됩니다. 배기량은 6000cc가 넘어요. 6000cc가 넘고 12기통 엔진이 장착이 돼서 일반 고스트보다 블랙 배지는 한 20-30마력 더 이제 마력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약 한 600마력 정도가 되는 출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뭐 사실 출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12기통 엔진에 이 정도 배기량이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800마력도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차량은 왜 요 마력대밖에 안 뽑아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이 차량은 어떤 파워나 힘보다는 주행의 질감에 엄청 힘을 쓰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주행의 질감이 뭐냐 라고 치면은 그 발을 악셀에다 쫙 가져다 대면은 보통 이제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발을 조금만 살짝 밟아도 울컥하고 이제 차가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토크감을 보여주고 또 출력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라면, 이 녀석은 이 밟는 그 느낌, 그 강도에 비례해서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 느낌이 또 답답한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느낌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그 BMW 그 6기통 엔진을 처음 탔을 때 이런 부드러움을 느꼈거든요. CP6 엔진, 그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6기통 엔진, 그 터보 엔진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녀석은 12기통 터보 엔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 부드럽습니다. 더 부드럽고 그 촘촘하게 그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운동하면서, 쉽게 말해서 한 바퀴를 굴리는데 이 녀석은 12개의 실린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촘촘하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시트가 더 편해졌습니다. 시트를 살짝만 만지면 지금 화면에 시트 조정 버튼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전자장비도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데 또 편안하고 조용한 차는 거의 끝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빨리 달리고 소리 좋고 배기음 좋고 패들 시프트로 다운 기어 쳤을 때 이렇게 막 방방방 거리고 막 이렇게 코너 막 이렇게 돌리는 차가 좋았어요. 이제 뭐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아직 그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이제 그런 차를 타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넘어오시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주행 스타일, 그리고 이제 이 주행 질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심취해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요, 너무 쾌적해요. 그래서 그냥 자율주행만 된다면 주행을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싶을 정도로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걸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팔걸이 부분도 되게 좋고, 이 오른쪽 이 시트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 팔 안쪽이 이 가죽에 닿았을 때 이 느낌 있죠. 이 부비부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느낌이 굉장히, 가죽이 뭔가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부드럽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질감을 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한 땀 한 땀 마감이 훌륭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 가죽이고요. 이제 이 천장에는 스트라이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에 탔을 때 좀 더 의미가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별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런 버튼의 어떤 질감도, 그리고 이 조도도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이랑은 좀 달라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5억이 넘는 차량인데, 물론 옵션하면 한 6억이 넘어요. 근데 5억이 넘는 차량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쵸, 당연히 좋아야죠.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 당연한 걸 못하는 회사랑 브랜드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 롤스로이스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2년형이라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그대로 뒀지만, 요 계기판이라든가 패널 역시나 다 최신식 패널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차량은
물론 이제 제 차량들에 많은 차량들이 지원을 하지만 뭐 GT3라든가 그리고 페라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일상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반면에 그 레이스 차량, 쿠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선은커녕 유선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가 한 5년마다 이렇게 모델 체인지를 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조금 혁신적으로 좀 바뀌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BMW랑 한솥밥을 먹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버튼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계기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RPM보다는 파워 리저브라는 계기판이 왼쪽에 존재하고요. 이 녀석은 이제 지금은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100%의 힘을 앞으로 쓸 수 있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까지 1049km를 주행한 아주 새 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기름 그리고 온도 표시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되게 심플해요. 심플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자율주행은 아니고 반자율주행 지원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면은 이런 식으로 차량 간격 유지하면서 정속 주행 장치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멀티미디어 버튼, 음량 버튼 이렇게 있고, 기어 너브는 여기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P 버튼이고, 이렇게 당기고 위로 올리면 R, 당기고 밑으로 내리면 D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튼, 오픈, 이렇게 도어 잠금이랑 열림 버튼,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즐겨찾기 버튼, 에어컨 버튼, 그리고 이 차량 높낮이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롤스로이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 그리고 고급스럽다, 그리고 편안하다, 안락하다, 조용하다, 이제 뭐 이런 옵션들이 다 붙어있는, 수식어들이 붙어있는 그런 차량인데, 주행의 어떤 퍼포먼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리뷰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나가요. 잘 나가고 또 브레이크도 기가 막히게 잘 서요. 근데 잘 나가는데 부드럽게 잘 나가고 서는 것도 부드럽게 잘 서요. 이제 이 차의 요즘에 어떤 그 트렌드는 어떠냐, 이 브랜드의 트렌드는 어떠냐를 보시면, 이제 사실 S클래스 하면은 그 성공한 어떤 대표들이 타는 차, 그리고 뭐 기업 회장님들이 타는 차라는 이제 수식어가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S클래스는 그런 수식어가 붙기에는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고, 일반적인 어떤 대기업 부장, 그리고 물론 이제 회사 다니면서 여유있게 탈 수는 없지만 임원 정도만 돼도 그 제네시스 브랜드를 많이 타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 S클래스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또 마이바흐 역시나 좀 많이 풀렸죠. 그래서 예전에 그 마이바흐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S클래스가 대중화됐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 롤스로이스는 대중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생산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요즘 또 인플레이션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차량 물가만큼은 정가 기준에서 봤을 땐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즉 차가 출시되고 나서 이제 중고차가 거래되는 가격이 신차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신발, 뭐 시계, 자동차, 뭐 명품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동차라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명품에 들어가는,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 안락한 세단 부분에 있어서 최상단에 위치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차량과 이 브랜드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도 역시나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BMW가 건드리고 나서 더더욱 이 차량의 어떤 밸류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차가가 물론 비싸긴 하지만 글쎄요, 타다가 되팔아도 지금은 당분간은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밟아볼게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저한테 체감은 잘 안 돼요. 그만큼 이 풍절음도 잘 차단되어 있고 외부 소음도 엄청 차단되어 있는 반면에 하체 소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타이어랑 노면의 소음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썼어요. 이렇게 조용하면 여러분 뭐가 좋아지냐면요, 카 오디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카 오디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름 돋았어요. 아델의 헬로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음원이 그렇게 좋은 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울림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방음도 완벽하고 이 차체도 굉장히 묵직하다 보니까 진동도 굉장히 좀 잘 전달해주고 완벽한 것 같아요. 이 오디오 시스템은 비스포크 오디오 시스템인데 롤스로이스가 이제 만든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비스포크가 결국에는 그 취향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모든 컬러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질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오너의 취향에 맞춰서 인디비주얼하게 맞춰주는 게 이 롤스로이스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 정신이고, 요즘 현대의 요즘 트렌드에는 굉장히 적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르메스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브랜드의 명품 브랜드처럼 이 녀석도 한 걸음 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을 주행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 차를 표현하자면은 거슬리는 게 없다. 물론 거슬리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연비. 사실 그거는 좀 제외할게요.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어떤 전반적인 이런 구성들만 봤을 때는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차가. 왜냐면 뭐 여러분 뭐 라페라리 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저는 라페라리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SF90이나 좀 빠른 뭐 맥라렌 그리고 뭐 포르쉐 이런 차량들 되게 좋을 것 같죠. 리뷰 보고 막 끝내준다라고 하고 막 엄지 치켜들고 하면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필링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거슬리는 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차들은. 왜냐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한쪽에만 되게 치우쳐져 있는 차량들이라 그래요. 그 어떤 자극적인 주행 질감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를 데일리로 모는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거슬리는 게 별로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여유 있게 골프가 없어서 오전 시간을 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는 분당의 스시집도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친한 지인분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롤스로이스 고스트 블랙 배지, 정말 새 차예요, 여러분. 이 차의 리뷰를 전해드린 오프라인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